코스피가 연일 춤을 춥니다. 이런 시장에서 평생 모은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 정말 안녕하십니까? 한 언론 보도에선 퇴직연금으로 연 30% 수익을 냈다는 젊은 직장인이 성공담이 들려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니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은퇴 후 남은 전 재산 3억 2천만 원을 믿었던 시장에 전부 맡겼다가 1년 반 만에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야 했던 한 60대 은퇴자의 뼈아픈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8세 박선우 씨가 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손에 남은 자산은 3억 2천만 원. 그는 미국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한다 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상품 하나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파랗게 변해버린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 더 떨어지면 끝이다. 라는 불안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반을 채 버티지 못하고 8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확정지으며 모든 주식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번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 그리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것 이었습니다. 평생의 성실함이 단 몇 번이 잘못된 판단으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우 씨의 실패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금융투자사의 100세 시대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6가지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집 행동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이유도 모른 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선우 씨가 하락장에서 투매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 외에도 익숙한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자국 편향, 최근에 들은 소식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 등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의 절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DB형, 즉 확정급 여형을 깨고 DC형, 확정기여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잘만 굴리면 DB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에 책임을 지지만 DC형은 투자로 인한 모든 손실을 나 자신이 근로자 본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DC형 전환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뼈아픈 실패 사례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심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안전하게 2배 불리는 비밀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어떤 신비한 투자 기법이나 급등할 종목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대하는 태도와 원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은퇴 세대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투자의 3가지 대원칙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원칙, 생활비와 투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은퇴 후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생활비까지 주식 계좌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은퇴 후 투자의 제일 원칙은 최소 3년에서 5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최근 6개월간의 카드값과 공과금 내역을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필수 생활비를 계산해서 이 돈만큼은 절대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 비상생활 자금. 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적인 투매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심리적 안전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머지 돈으로 차분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칙, 자산의 30에서 40%만 똑똑하게 투자하십시오. 은퇴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관련 지침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전체 자산이 30%에서 최대 40% 정도만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30에서 40%의 투자 자산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대박을 노리는 고위험 성장주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십 년간 망하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배당주나 여러 배당주를 한 번에 사 모으는 효과가 있는 고배당 ETF 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리츠 같은 상품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원칙,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누어서 꾸준히 사십시오. 박선우 씨의 실패 원인이 몰빵 투자였다면 그 해법은 바로 분할 매수에 있습니다. 시장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마치 적금을 붓듯이 자동이체로 ETF 같은 상품을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싸게 살 수 있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불려나가는 비밀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최소 3년치 생활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투자하지 말고 따로 빼놓는다. 둘째, 전체 자산의 30에서 40% 이내에서만 투자하며 대박주가 아닌 배당주, 리츠, 우량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셋째, 시장의 꼭대기와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나누어 사는 적립식 투자를 실천한다. 코스피의 등락에 당신의 심장과 퇴직금이 함께 요동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투자의 목적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은 결코 새로운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도 지키지 못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안전장치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